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번에 계속 개정이 되고 있죠.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이 자꾸 졸속 이야기하는데 졸속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죠. 더 띄우기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엄청나게 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빨리 통과시켜서 재계약하는 사람들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신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집주인 세입자 희비 교차 계속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한테는 불리하게 세입자한테는 유리하게 이걸 가지고 맨날 얘기하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임차 물건이 나온다. 집주인도 국민인데 임차인만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임차 물건 나온다. 물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집값을 띄우면서 임차료를 같이 띄우고 있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일은 뭐예요? 초이노믹스 이전 집값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비싸다. 얼마나 뛰어 처먹었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신규 전세 지들이 받으려면 얼마 정도 해요? 분양가 이상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게 임차 물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세로 살기도 힘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집주인도 국민인데 임차인만 배려한다. 똑같은 맥락이죠. 임차인이 너무 배려를 못 받았죠. 40 몇 년 동안. 임차인에 관한 법이 엄청나게 개정이 됐냐. 40 몇 년 동안. 임차인의 주거권이 배려가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임대인 위주의 시장으로 갔죠.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에 집주인이 전세가를 늦게 빼줘서 일단 들어가고 잔금은 한 3달 있다 준다고 해봐요. 계약 파기하고 배려 안 해준다. 근데 반대로 봅시다. 임대 기간 만료돼서 전세가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 주겠대요. 다음 전세 들어올 때까지. 이거는 기약도 없죠. 내가 돈을 못 빼주니까 뭐 법적으로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받아내기 엄청나게 힘들죠. 임대인이 돈 빌린 사람이죠. 주택에 관한 사용권을 주고서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빌려준 임차인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 늘. 그러니까 보호법을 만들어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특히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키는 거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세입자 25% 집주인 75%인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임차인 권리를 배려받는 건데 왜 집주인이 내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돈 띄워먹어서 피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임대인 중심의 인식이 박혀있다. 왜냐? 임차인의 권리가 그동안 계속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상가보다 주택의 경우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더 보호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가에도 보장되는 권리가 주택에는 보장을 안 해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규제가 아니죠. 권리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월세로 바꿔버린다 하니까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다. 그 전월세 전환율이 뭐냐?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빼고 월세 곱하기 12개월 해서 100% 곱한 게 전월세 전환율이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전월세 전환율 원래 몇 프로였느냐? 기준금리 0.5%에 3.5% 가상금리 붙여서 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세 월세 전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비싸다. 이런 거를 언론에서 때렸죠.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하니까 후속조치 추진 계획 나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0% 기준금리 0.5%에 플러스 3.5%인데 이번에 계산해서 플러스 2%로만 만들어서 2.5% 만들겠다. 가중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리고 집주인 정보 열람 이거 당연히 했었어야 되죠. 근저당 같은 경우야 본인이 지식만 있다면은 중개사에서 속여먹으려고 해도 본인이 찾아서 뛰어서 보면 볼 수 있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세금 안 내고서 공매로 넘어가게 돼서 선수진이 밀려가지고 보증금 못 받고 피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2.5% 전환율 10월 시행이다. 9월까지는 전세가 엄청 오르겠네요. 월세 엄청 전환하겠네요.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인하하게 되면은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33만 3천원에서 20만 8천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든다. 12만 5천원이야 감소된다. 그리고 이 33만 3천원도 비싸냐?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이랑 월세의 전환율을 보면 어때요? 1000에 40이면은 500에 전환하면 45 정도 받죠. 월세 5만원 늘었죠. 5 곱하기 12. 보증금 얼마나 줄었어요? 500 줄었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2%였어요. 원래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 근데 4%면은 사실상 집주인이 손해예요? 아니면은 세입자가 손해예요?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타격이 더 크죠.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입자만 계속 불리하다고 여론을 형성하니까
집주인들도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겠구나 하고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인간들은 전환을 했든가, 아니면은 그만큼 전환을 하지 않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현금 확보를 하고 있었겠죠. 전세가 언제부터 월세 전환이 그렇게 쉬웠죠? 우리나라 전세 가구 중에서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Q&A 많이 나오죠? 월세로 바꾸자고 계약 맺었는데 아직 전환율 4%인데 바꾸고 싶지 않은데 저 9월에 재계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음껏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입자가 거부하면 돼요. 바꾸자고 해서 계약 맺었는데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됐다. 세입자가 초과분은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하신 분들은 다시 낮추면 돼요. 더 안 내도 돼요. 10월 이전에 하신 분들은 4%로 해야죠. 2.5%로 낮아지면 월세도 낮아지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차임 증감 청구권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 일단은 1년 지나서 행사가 가능한 거고, 합의 안 되면은 증액 불가하죠. 4개월 만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들어줘야 하는지 안 해도 돼요. 거부하면 돼요. 이거는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도 거절할 수 있다. 서로 무조건 합의가 돼야 되는 경우죠. 특히 차임 증감 청구권 보면은 뭐 될 것처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라 그래요? 차임 증감 청구권으로 매년 5%씩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선 뭐라 그래요?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죠.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세금 증가가 미친 듯이 높아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물가가 5배로 오르는 등 대단히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판례예요. 46년 전이긴 한데 지금 근데 어때요? 물가 상승률 IMF 같은 경제 위기 이상으로 최악이죠. IMF 때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는 안 나왔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달이 있죠.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런데 무슨 차임 증감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만족시킬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는데 어떻게 써요?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한다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전세 측정은 확정일자로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진 않았죠. 신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전세 이거 어떻게 측정해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새로 나오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로 유추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세가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신규 계약만 신고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존 계약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가 없죠. 그 사이에 뭐 집주인이 군저당을 받았던가 하나만 했더라도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에서 밀리는데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니까 재계약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나타내지 않고 신규 계약해서 폭등한 것들만 보여가지고 자료로 나타내니까 당연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건 다 뭐다? 구라다.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서야 얘기하고 나서 기사에 나와요. 따로 산출하지 않고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한다. 그럼 확정일자는 재계약의 경우 하지 않는다. 임대차 3법의 변화를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막 지적하기 전에 기사에서 뜨는 걸 못 봤어요. 전세가 폭등한다고만 하지. 근데 막 어제부터 이제 슬슬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통계 개선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죠.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 계약 정보 위주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100%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거기다가 전세 폭등이든 월세 폭등이든 막는 거는 적정 월세고, 상한제 하더라도 뭐 지역이 뭐 갑자기 껴서 뭐 어느 지역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특히 뭐 신축 아파트 들어온 데는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뭐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나오면은 아예 전세금을 법적으로 정해요. 얼마 하지 말고 지금 공시가격 대비로 퍼센테이지로 정하면 되잖아요. 공시가격 대비 한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깡통주택 안 생겨나죠. 거기다가 또 전세 과도하게 올려가지고 개투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공시가격 올라가지고 세금 오른다고 공시가격을 하지 말라고 징징대는 인간들도 전세 더 받아야 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좀 해주세요. 세금 더 내더라도 지금 목돈이 필요합니다.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실화율이 추진할 때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법안도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청년 단체들이 전세 띄고 월세 뛴다는데 법안 통과 환영한다고 하고 있죠. 8월 4일날 7월 31일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라 그래요? 전세 폭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소 4년의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년 뒤에 또 계획 세우는 것보다 4년 동안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89년도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 하는데
90년도 때 임대료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89년도 때 폭등했다. 제가 얘기했죠. 입법은 89년 12월에 됐는데 1년에서 2년 늘어난 거 가지고 89년에 폭등했고,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늘리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계속 폭등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시행됐던 90년에 상승률이 낮아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한 자료 이야기하고 있죠. 입법이 12월에 됐는데 90년도 상승률이 더 낮았다. 법 개정이 영향을 못 미쳤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계속 개정이 됐는데 폭등이나 혼란이 있었냐. 그러니까 폭등이나 혼란은 있는 게 아니라 조장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나는 임차인입니다 했던 그분 뭐라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임차인도 아닌데 임차인인 척하고 89년에 30%, 90년에 25%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이때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늘어났다? 89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으니까, 90년대는 그보다 개선이 됐으니까 라고 그랬죠. 사실상 91년부터 신도시 빠지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안정화된 거고, 지금도 헌법 소원 올렸는데 각하 재계약 역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똑같이 되고 있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위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럴 거면 상가 때부터 위헌이 됐었어야 되죠. 안 됐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청한다고 되겠어요? 각하되죠. 좋은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 예전에 영국 99년 임대처럼 이렇게 평생 살게 해줘요? 아니면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무한 연장법 이해요? 지금? 아니죠. 청구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세입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얘기 나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었다 이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임차인들한테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금융소득은 뭐 둘째치고 임대소득도 건보를 부과한다. 1,800만원. 근로소득 올리는 사람은 건보료를 내는데 1,800만원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건보료를 안 내더라. 이거 굉장한 차별이죠. 당연히 내야 되죠. 이 사람들이 탈세해서 건보료는 뭐예요? 건강보험료 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사실은 건보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내게 만들었으니 문제가 심하죠. 그러니까 내도록 한다. 그리고 특히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월세 수입 없더라도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해서 부과하겠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라는 거죠. 결론, 임대차 보호법에서 되도 않는 호도들 많았죠. 전세 대출 안 해준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차임 증감 청구권 거의 써먹혀진 적도 없고 46년 전 판례를 봤을 때 사용 거의 불가하죠. 특히 지금은 판결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 않는 소리죠. 그 다음에 월세 전환? 세입자한테 압박해서 사실상 돈 빌린 집주인이 갑이고 돈 빌려준 임차인이 을이 됐더라. 수리도 안 해주고 할 거야 월세 전환 안 하면. 이것도 뒤집거리 못하게 4%에서 2.5%로 낮춘다. 거기다가 다주택 세금 강화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태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려왔었고 그만큼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들의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던 거지 지금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임대 많이 놓고 전세 많이 놓은 다주택자들은 꽃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이 꽃길을 걷게 될 것이죠. 종부세, 양도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축하드립니다. 꽃길 걷게 된 것을.